조국혁신당을 향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따른 당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합당 제안에 대한 의원들의 절차적 문제 제기에 정 대표가 사과까지 했지만 당내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앞서 정청래 대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 전문을 올려 합당 제안에 따른 당내홍과 관련한 자신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정 대표의 진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당원에게 정 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며 정 대표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당원들은 당사를 찾아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 대표의 거취를 가를 첫 고비는 2월 초 예정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투표제 도입에 대한 중앙위원회 투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중앙위 표결에서 1인 1표제가 통과된다면 정 대표가 다시 안정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겠지만 부결된다면 리더십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또 부결 시 향후 진행될 합당과 관련한 표결도 당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물 건너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후에도 검찰개혁안, 의견 수렴 등 정 대표 앞 곳곳에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을 놓고 민주당 내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졌는가 하면 지도부 내에서도 봉합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1인 1표제 재추진까지 더해지면서 당대표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짧게 보신 뒤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말로는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보신 것처럼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 서원구 이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네. 그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각오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진정 기미가 보입니까? 지금 진정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더 자기의 의견들을 좀 표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대표 의견 표현 방식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각자가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지금 반대할 분들은 반대하고 자기 의견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네네. 의원들도 좀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라 이게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의원들의 여론은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뭐 절반씩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일단 열성적 당원들의 의견부터 표출이 되는 거고 지금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라면은 좀 되는 데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일반 평당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합당에 대한 당위성입니까? 아니면 절차적 하자입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당대표의 그런 식의 어떤 정치 표현 방식, 그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극렬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단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내의 최고 지도부하고는 어쨌든 좀 적어도 교감은 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지금 이제 1인 1표제 문제도 그랬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정청래 당대표의 정치하는 방식이 조금 거친 건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이번- 두 가지라고 했는데 네네. 일단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그 거칠게 그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의아스럽고 이 안에는 당 조직, 기관 조직들과 어떤 뭐 최고위원회 회의라든가 당무회의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미리 좀 얘기를 해서 내부를 다 이렇게 어떤 민주적인 토론 방식일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지르고 가는 형식의 지도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점에서 그런 점 좀 아쉽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민주당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원 주권이 강화되고 있고 강화된 네네. 그리고 민주적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또 한 측면에 그 합당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는 저는 일단 그 다당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의 조국 혁신당의 포지션 아주 좋다. 네네. 3당으로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율하고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에 또 합류도 하고 그런 의견 표현들을 해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새 3당이 절실했는데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다당제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에서만이라도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냐? 전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세 분의 최고위원이 강하게 격하게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러한 합당 제안 그리고 1인 1표제 논란 이 뒤에는 결국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생각도 일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권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대표 중심으로 강력하게 이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당원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하시니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격렬한 논쟁은 저는 뭐 필연적이라고 보고, 네네. 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하자는 그런 그 당대표의 발언부터 시작된 이런 충돌인데, 당연히 뭐 이 정도 논쟁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통합을 얘기했는데 이례적으로 분열만 좀 더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니라기보다도 네. 내부에서의 그 정청래 대표의 어떤 리더십, 그만의 리더십이 이렇게 지금 지르고 나가는 개인기에 의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뭐 어쨌든 자기 스타일이니까요. 일단 당원들과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일단은 당원 의견 수렴 과정도 좀 필요하고 한데 좀 급박하게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도 또한 저항에 부닥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당원들이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합당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좀 조급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당지도부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속히 끝나자는 입장이니까 그것 또한 어떤 논쟁이 필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주윤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 저희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는데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죠. 어떠한 배경을 의심받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취재한 것 관련해서 자신의 연임을 두고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조국 대표가 대권을 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노려서 대부분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 대부분이 정청래 대표의 지지와하고도 약간 같이 얽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8월 전당대에서 조국 대표의 지지자들이 정 대표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8월 전당대에서 정 대표의 연임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조국 혁신당의 합당은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한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과 갈라져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표 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합당을 미리 추진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령 표가 분산되는 곳은 호남일 뿐이고 서울과 부산 최대 승부처이죠. 이곳에서는 오히려 표의 결집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사실 그 이념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 출범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합당을 했을 경우 합당을 하고 지방선거를 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중도 보수의 움직임이 약간 좀 퇴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당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2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조국 혁신당 세 곳 모두 특히 20, 30대가 지금 취약세대 특히 20대로 지목되는데 가장 좀 불신이 깊은 쪽은 조국 혁신당 쪽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합당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미디어 토마토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 분포들을 보면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좀 취약한 걸로 항상 나오거든요. 오히려 어느 때 보면 70세 이상, 네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보다도 지지율이 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만큼 20대 지지율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공정성, 취업이나 이런 거 대학 편입 이런 문제에서 공정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조국 대표가 만약에 조국 대표가 중심 이끄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할 경우 이 부분이 조금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을 얻는 데 있어서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을 좀 봐야 되죠. 바로 딴지일보와 김어준 총수의 입장인데 그동안에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라고 해서 좀 강한 비난도 샀고 환호도 샀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소구력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로 보이는데 김어준 씨 입장은 좀 나왔습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3일 금요일에 정청래 대표가 22일에 합당 추진 제안을 한 이후에 어려운 길이겠지만 합당 제안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김어준 씨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같이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당 내부에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3일 당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콧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넣었거든요. 네네. 이후에 김민석 총리 측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거듭 얘기했는데 왜 본인을 여론조사 후보로 등록하느냐 얘기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그 부분이 사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간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간의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초전이 아니라 벌써부터 뭐 전쟁이 시작된 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여론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물리적 움직임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많은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합당 제안이 너무 성급했다. 아니면 절차적 문제 제기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24일 토요일에는 직접 민주당원들이 100여 명의 민주당원들이 당사를 찾아서 앞에서 정청래 대표는 물러가라, 사퇴해라, 그리고 조국 혁신당으로 가라 이런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 내부에서는 일단 더민초,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는 지난 23일 날 직접 성명을 내고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사실 오늘도 이제 초선 의원이 한 70여 명이 모여서 그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낼 계획이었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인해서 일단 일정은 수년된 상황입니다. 지도부 최고위원회의는 열리는 겁니까? 지금 3명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도부 최고위원회도 원래는 오늘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를 하면서 오늘 서울에 다스 최고위 지도부 인사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오늘 국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국회에서 최고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논점 1인 1표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 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는데 80% 이상이 그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을 했거든요. 특히 지난번 12월 5일에 있었을 당시에는 1인 1표제 관련해서 투표율이 15%였지만 이번에 투표율이 30%까지 올라오면서 15%포인트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찬성률이 85% 정도 되면서 확실히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것에선 당원들이 찬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는데, 다만 2월 2일과 3일에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가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2월 5일 때 중앙위 때 표결 때도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죠. 찬성표는 네. 높았지만 정족수 부정으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당 지도부 내에서도 그 중앙위 표결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한 움직임을 상당히 보였고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도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중앙위 표결에서 반드시 통과할 거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합당 제안으로 돌아가 보면 이번 합당 제안을 놓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냐 없었냐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출입 기자들이 파악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일단 홍익표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일단 그 정청래 대표로부터 합당과 관련한 언지는 받았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점이나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청와대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와의 합당 제안을 뭐 논의가 있었다 이런 것만으로도 약간 당무 개입 이런 그렇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을 우려해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권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그때 당시에 22일 코스피 5천 지수 돌파했을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큰 외교적 성과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5천 돌파라든지 이런 큰 뉴스가 있는 날 이것을 갑자기 던져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것이 솔직히 청와대 내에서는 좀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그 항상 이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순방에서 돌아온 날 아니면 순방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날 항상 정청래 대표나 법사위 쪽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서 이 성과를 조금 반감시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22일 날 코스피 5천 지수가 넘으면서 모두가 이제 다들 이제 그걸 환영하는 분위기일 때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이슈가 합당으로 좀 쏠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뭐 징역 23년 선고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좀 기자회견에 대한 호평 그리고 코스피 5천 돌파까지 계속 여권의 상당한 조금 분위기를 조절시킬 수 있는 만한 호재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22일 날 합당 제안함으로써 모든 이슈를 합당으로 몰리겠다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당 내부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전에 이강희 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이 진통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혹시 아까 이광희 의원 말씀대로 당내 반발이 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엔 최고위원 3명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이게 초선 의원 그리고 당원들까지 반발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첫 고비는 1인 1표제 중앙위 표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중앙위 표결에서 1인 1표제가 도입이 찬성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합당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당내 리더십이 좀 더 회복세에 이르면서 합당 과정이 조금 추진될 수 있지만 중앙위 표결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정청래 리더십이 좀 타격을 받으면서 합당 추진도 조금 합당에 대한 반발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를 하면서 조금 네네. 당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조금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